딥한 피겨4가 아니라 그 약간 70% 정도 피겨4. 그러니까 완전 클로즈 가드도 아니고. 그립은 팔꿈치가 상대방의 아치 중간에 오고 나머지 손으로 상대방의 종아리를 잡아요. 샷건 그립이라고 해요. 샷건 이렇게 쏘는 거. 샷건 그립. 피프티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히룩 당하는 발이 감춰지는 거겠죠. 발 감춰야 히룩 없는 거겠죠. 발 감추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보조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죠. 당연히. 보조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두는데 다리가 너무 피겨4로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해제하기가 좋아요. 누워서 발을 해제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피겨4를 묶는데 딥한 피겨4가 아니라 그 약간 70% 정도 피겨4. 그러니까 완전 클로즈 가드도 아니고 한 70% 정도 피겨4면 이건 열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비해서 까다롭다는 거예요. 또는 이거나. 그러니까 완전 클로즈 가드나 완전 피겨4보다는 70% 정도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이 피겨4를 묶어놓은 이유는 상대방의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요. 제 안쪽으로. 제가 상대방한테 피프티에서는 안쪽 다리가 떨어지면 방어자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고 반대로 방어자는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다 히룩 못 걸잖아요. 지금 니라인이 이미 빠져 있어요. 니라인이 다리 사이에 무릎 라인이 빠져 있다는 거는 안바에서 팔이 빠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팔이 빠져 있으면 여기 뭐 팔뼈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관절을 공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피프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쪽 다리가 그 상대방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무릎 라인이 해제돼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릎 공격은 못 하는 거예요. 무릎 이제 아무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바가 내가 상대방의 무릎 라인보다 들어와 있어야 안바 할 수 있는 건데 빠져 있으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리 외곽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아무리 히룩 걸어도 무릎이 없으니까 못 거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무릎을 떨궈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떨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공격보다는 방어부터. 상대방이 먼저 떨굴 수 있으니까 이 상대방 다리를 어떻게든 못 떨게 만들어야 돼요. 바깥손 사용해도 되고 안쪽손 사용해도 되고 다리 묶어서 다리로 못 떨어지게 만들어도 되고 제가 묶어놨잖아요. 떨어지지 못하게. 내 다리 방어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서 지금 보세요. 이 공간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오케이. 그럼 이 사람 유리한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무릎 떨구면 위험해진 거예요. 무릎 못 떨구게. 그럼 제가 떨궜어요. 그럼 제가 유리한 거예요. 제가 떨궜으면 유리한 거예요. 50-50는 당연히 이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상대방과 내가 동일한. 그러면은 한쪽 사람이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한쪽 사람은 본인의 다리는 감추고 제 다리는 분리시키기 위해서 안쪽 공간으로 무릎을 떨어뜨리는 작업이 무조건 공격자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히룩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 다리 분리시키고 그러면 저는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일리미아시예요. 일리미아시 그 싱글엑스 발이 바깥으로 양다리가 넘어가면 아웃사이드 아시예요. 아웃사이드 아시에서는 레귤러한 그립은 제가 일리미아시에서는 이 골반 막고 있는 발 있죠. 이 발이 위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레귤러예요. 왜냐면 제가 넘어왔을 때 상대방 이발에다가 히룩할 수 있어요. 걸려요. 그러게 제가 이발을 감춰 놓는 거죠. 바닥에 지면을 덮어요. 그 지면을 대요. 바깥발. 그립은 팔꿈치가 상대방의 아치 중간에 오고 나머지 손으로 상대방의 종아리를 잡아요. 샷건 그립이라고 해요. 샷건 이렇게 쏘는 거. 샷건 그립. 그러면 상대방은 히룩 당하지 않으려면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놨을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걸 쓸 수가 없죠. 그 히룩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을 막아놓고 어떻게 캐치를 하냐. 이 샷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상체를
지금 상대방과 일자 라인에서 상대방의 머리 라인보다 바깥쪽으로 조금만 옮겨볼게요. 팔꿈치로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노출이 됐잖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피니쉬하는 그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웃사이드 히력은 인사이드 히력과는 다르게 무릎과 발목을 분리시켜서 공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발목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발목 먼저 통증이 오고 무릎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무릎 먼저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조금 더 발목에 가깝게 하는 공격이 있고 조금 더 무릎에 가깝게 하는 공격이 있기는 해요. 그 그립이.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발목, 무릎 딱 분리시켜서 놓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룰이 되거나 아니면 컴페티션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여유롭게 그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잡히는 대로 잡아야 돼. 그러면 무릎이 올 수도 있고 발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인사이드는 완전 다르게 인사이드는 무릎만 공격할 수도 있고 발목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해서. 근데 아웃사이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왜냐면 그립이 캐치가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잘 일어나는 게 어렵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 발목이 그 싱글엑스에서 넘어왔을 때 바깥에 있으면 이 사람 여기다 이륙할 수 있으니까 걸쳐놓고 안쪽 다리 막아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오! 노출됐죠. 그럼 상대방의 발목에 그립을 잡으세요. 새끼발가락 잡아놔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무릎부터 안쪽은 지금 안쪽으로 틀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안쪽 이런 타이로 상대방을 오지 못하게 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미아씨 아웃사이드 핑키토 잡아놓고 연결. 제가 상대방한테 웨지가 없으면 상대방은 그 지금 힘이 없겠죠. 웨지를 상대방을 양발로 밟아도 되고요. 아니 이렇게 웨지로 잡아도 되고 내가 이미 그립 잡았으니까 이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아까 전에는 그립 잡지 않았으니까 먼저 감춰놓으란 거고 이제 그립 잡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어디 부분 다 웨지를 박아놔야 돼요. 상대방의 힙 쪽에 힙 박아놓고 제가 상대방 일자로 바라보지 않고 팔 뒤로 당겼죠. 이 팔은 위로 올리고 제 안쪽 허벅지는 안쪽으로. 그러면서 제가 힙을 살짝 공중으로 띄워주면서 상대방의 무릎에 바깥쪽으로 토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동작 없이 테이프 나와요. 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직까지는 없잖아. 테이프 없지? 아직까지 없는데? 그죠? 요만큼만 1cm만 움직여도 토크가 와요. 그래서 히룩이 조금 위험한 서미션이라고 하는 게 히룩이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히룩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언제 탭을 태워줘야 할지 잘 몰라요. 만약에 안바라고 기무라라고 해볼게요. 레귤러 기무라. 그럼 우리가 여기 그립 잡고 아직 상대방 위험한 느낌 없잖아요. 여기서 요만큼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안바라고 쳐볼게요. 상대방 아직 괜찮잖아요. 이만큼 그립 잡혔어도 상대방은 여기까지. 그죠? 근데 내가 히룩은 그립이 타이트하면 아직 괜찮은데? 그죠?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탭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그락 그립이나 이런 디테일에 관한 거는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